예, 그럼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 만큼 아마 몇 주차에 걸쳐서 얘기하지 않을까 합니다. 데이터셋을 좀 바꿔봤습니다. 공기질에 대한 데이터셋인데요. 이제 다양한 이제 가스, 그러니까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기체 상태에 대한 이제 대기라고 해야겠죠. 대기 상태에 대한 메저먼트를 해줄 수 있는 디바이스에서 받은 데이터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도시라고 하네요. 이탈리아에 대한 어떤 도시다. 시계열 데이터가 되고요. 다음과 같이 시계열 데이터가 되고,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요 두 번째 변수인 CO 컨센트레이션이 중요한 이제 타겟 메저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통 예측을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 예측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이제 대부분 다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입니다.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의 정보들이 있다 하겠다.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리그레션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좀 더 리그레션에 잘 맞는 문제, 또 가우시안이라는 디스트리뷰션이 또 잘 맞는 문제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리니어 릴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리니어 릴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였고, 여전히 리니어 리그레션이란 말이 계속된 이상은 뭐 사실 좀 아닌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넌 리니어한 요소를 도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리니어 릴레이션입니다. 다만 요번에 익스펜션 된 거는 뭐냐면 멀티플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적용을 해보자.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히 하나의 스캐터 플롯 X 하나에 대한 대상만이 아니라 X가 여러 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CO라서 요게 이제 타겟 Y가 되겠습니다. 타겟 베리어블,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부르죠. 디펜던트 베리어블, 디펜던트 베리어블입니다.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보통 부르죠. 독립적으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관측된 것들.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X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X는 뭐 여기 이제 레이블이 있습니다만 이 레이블은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X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와서 Y를 이제 알아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Y vs X의 패턴을 한번 봅시다. 패턴 나름대로 리니어하죠. 리니어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리니어하다. 뭐 상당히 well correlated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가지고 X 한 팩터만 가지고서 Y를 설명해도 되겠지만 이 두 개의 정보는 조금 다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동일했다면 선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겠죠.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고 X1 vs 여기가 X1이 되겠죠. X1 vs X2인 상황에서 스캐터 플롯 다음과 같이 있으면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은 상황이니까 좀 추가 정보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X1과 X2를 한꺼번에 쓰는 리그레션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심플한 한 싱글 바리에이트 리니어 리그레션 아니고 예전에 싱글 인디펜던트 바리어블만 썼을 때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X 하나만 있었다는 거죠. X 하나만 있었는데 X 하나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X가 여러 개 있다 하겠습니다. X 여러 개 있다 해서 XJ는 1에서부터 D까지 총 D개의 XJ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Multiple Independent Random Variables라고 하겠습니다. Variables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만큼 뭐가 많아지겠습니까? 여기 있는 베타가 예전에는 베타 1 하나만 있었는데 베타 1, 베타 2, 베타 3 이렇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하나의 정보만 있으니까 벡터 형태가 되어 있다 보면 이제는 매트릭스 형태로 X가 이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와 우리가 타겟팅하는 변수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베타 1, 베타 0라고 하는 것만은 다르게 이제는 베타가 여러 개의 베타가 있었고 베타 D까지 있는 상황이 되겠고 D 플러스 한 개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베타 0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X도 이제는 매트릭스 형태가 되겠다. X도 이제 로우가 있고 칼럼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인스턴스 와이즈. 그 다음에 요거는 컬럼 베리어블
random variable 1, random variable 2, random variable 3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multiple random variable을 이용해서 linear relation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전 데이터와 좀 크게 달라진 부분이 데이터의 표현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하나 좀 정돈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멀티베리에이트 리그레션, 멀티베리에이트라는 요소는 뭐에서 여기서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기 D개만큼 있는 XJ 이것에 의해 가지고 멀티베리에이트 되고 있죠.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죠.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파트는 여기 있는 요 닷 프로덕트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리니어한 릴레이션십이 리니어 리그레션. 그래서 멀티베리에이트 리니어 리그레션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때 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앞에서 잠깐 요쪽에 매트릭스 형태를 적어놔 봤지만 X1에서부터 첫 번째 X1이라고 우리가 평소 때 불렀던 X1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라라라라 XN까지 총 N개의 인스턴스가 있는 상황이죠. 인스턴스가 있는 상황이다. N개의 인스턴스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1에서부터 D 디멘전까지 1에서부터 D 디멘전까지 D개의 디멘전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개의 디멘전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멀티베리에이트 된 것이죠. 멀티베리에이트 디스트리뷰션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베타라고 하는 그 이제 코에피션트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가 조금 가려서 안 보이죠? 지워서 봅시다.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문제인데 0에서부터 D까지 있으니까 총 어떻게 됩니다? D 플러스 한 개의 파라미터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D개만큼 있는데 플러스 한 개는 어디서 왔냐면 플러스 한 개는 컨스턴트 텀이 되겠습니다. 이 컨스턴트 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디멘전이랑 이 디멘전이랑 지금 맞지가 안 맞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베타와 X의 디멘전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심플하게 적기가 조금 이제 노테이션을 심플하게 적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N by D 매트릭스가 있고요. 그 다음 벡터는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D 플러스 한 개의 길이를 가진 벡터가 이건 1이라고 적읍시다. 1이고 여기가 D 플러스 한 개가 있다. 라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의 이너 프로덕트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곱셈을 하여서 이퀄 여기에다가 이제 그 닷 프로덕트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여기는 이제 D 디멘전이 되고 이것은 D 플러스 1 디멘전이 되니까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베타 제로의 존재 때문에. 그래서 베타 제로가 그대로 컨스턴트처럼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D 플러스 1 디멘전으로 확장해야 되겠다. 어떻게? 여기다 1, 1, 1, 1, 1만 넣는 그런 1컬럼, 컨스턴트 컬럼을 하나 넣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1에 1, 1, 1. 이렇게 표시된 요 1컬럼을 하나 더 넣어주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D개에다가 컨스턴트 텀이 있는 컬럼 하나 더했으니까 D 플러스 1컬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D 플러스 1컬럼과 요것은 이 디멘전이 잘 매치업이 되었다. 잘 매치업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냥 적을 수 있냐라고 하면 y는 x 베타라고 그냥 심플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폼으로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고 나면 이제 데이터를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게 되니까 훨씬 더 간편해졌죠. 이게 위에처럼 적으면 너무 노테이션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한데 매트릭스 연산을 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편리한 그런 수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베타를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죠. 베타를 어떻게 추정하면 될 것인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